XRP 긴급 속보입니다. SEC가 클래리티 법안 관련 문건을 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SEC 공식 채널과 미국 의회 기록 그리고 월가 내부 리포트를 전부 뒤져봤는데 여러분, 클래리티 법안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지금 XRP 가격이 왜 1.39달러에서 주저앉아 있는지, 왜 지난 7일 동안 8.3%나 빠졌는지 전부 설명이 됩니다. 세력들이 이 법안을 방패 삼아서 여러분 물량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차에 시동을 걸려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니라 뭔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엔진룸에서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글귀가 있었어요. 따뜻한 쇠의 굴에는 밤이 숨어 있습니다. 해가 오르기 전 문을 2번 두드리고 바람을 한 줌 불어 넣으십시오. 황당하지만 그 말이 떠올라서 보닛을 열어봤대요. 라디에이터 옆에 길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동 걸었으면 펜벨트에 말려 들어가는 대참사가 벌어질 뻔한 거죠.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이 글귀를 남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체불명의 예언가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위험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번에는 코인 시장을 지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SEC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XRP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목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소름이 돋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SEC가 왜 이 법안을 질질 끌고 있는지,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XRP 홀더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아시게 됩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SEC가 투자자 보호기관이라고 믿으시죠?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파수꾼이라고요?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SEC는 파수꾼이 아니라 월가 대형 기관들의 사냥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맞았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번 보세요. 2024년 1월에 승인됐습니다. 근데 SEC가 이걸 10년 넘게 질질 끌었어요. 그 10년 동안 뭐가 벌어졌겠습니까?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미친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11조 달러를 운용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ETF 승인 전까지는 규제가 불확실하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 사이에 기관은 바닥에서 다 주워 담은 겁니다. ETF 승인 직후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뚫었을 때 개미들은 고점에서 들어갔고 기관은 이미 저점 물량으로 수백 %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정확히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기관들에게 매집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미CA 법안을 2024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고 바로 이틀 전인 2월 21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일본 SBI 그룹이 100억엔 하나약 900억 원 규모의 온체인 채권을 발행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XRP 리워드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XRP를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고 있는데 미국 SEC만 클래리티 법안을 핑계로 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내 기관들의 매집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서 SEC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마치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시차입니다. 기관이 원하는 만큼 매집할 때까지 법안 통과를 늦추고 매집이 끝나면 전격 통과시켜서 가격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설마 SEC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2008년을 보세요. 도드 마이너스 프랭크 법안 통과 후 5년 만에 미국 상위 5개 은행의 자산 점유율이 30%에서 45%로 1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금융개혁을 한다더니 대형 은행만 더 커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언가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SEC의 움직임과 XRP의 관계에 대해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강물을 막는 자는 강을 소유하려는 자다. 물이 터지는 순간 첫 번째 밭만이 풍년을 맞는다. SEC가 강물을 막고 있고 그 뒤에서 기관들이 첫 번째 밭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력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낱낱이 까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부터 봅시다. 지금 XRP 가격이 1.39달러입니다. 7일 동안 8.3%가 빠졌어요. 시가총액은 849억 달러. 근데 이 하락 구간에서 벌어진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낸스와 크라켄에서 지난 2주간 약 3억 8천만 XRP가 빠져나갔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억 2천만 달러, 하나 약 7천억 원입니다. 이 물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개인 콜드 월렛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일반 개미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기관급 자본이 움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 진열대에서 라면이 사라지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열대가 비는 순간 가격이 폭발합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XRP 보유량을 보세요. 3개월 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물량이 빠진다는 건 미국 기관들이 XRP를 자기 금고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업비트와 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XRP 거래량이 늘었어요. 한국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경매장에서 조용히 손드는 것과 같아요. 티 안 나게 다 쓸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한숨 쉬는 이 순간에도 고래 지갑에는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클래리티 법안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XRP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클래리티 법안 관련 부정적 기사가 나온 날 XRP는 평균 3.2%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 직후 24시간 이내에 대형 지갑의 매수량이 평균 2.7배 증가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이 악재를 흘리고 개미가 던지고 세력이 죽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변동성은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세일러가 미쳤다고요? 그 미친 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비트코인 40만 개 넘게 들고 있고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일러 같은 사람들은 공포가 극대화될 때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숫자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엔진룸 고양이를 구한 예언가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남긴 또 다른 글귀가 있습니다. 돈이 비명을 지를 때 귀를 막지 말고 방향을 보라. 비명은 항상 빈 금고를 향해 달린다. 지금 XRP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1.39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비명이 향하는 방향을 보세요. 거래소 물량은 줄고 콜드 월렛은 늘고 기관은 매집하고 있습니다. 돈이 비명을 지르면서 기관의 금고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턴은 폭등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월 비트코인이 3,800달러로 추락했을 때도 정확히 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당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유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6개월 뒤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뚫었습니다. 10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그때 3,800달러에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테슬라 주식 100달러일 때 너무 비싸다고 안 산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SBI 그룹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월 21일 코인데스크 보도, 일본 SBI가 100억엔 규모 온체인 채권을 발행하면서 XRP 리워드를 지급한다고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SBI는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이고 리플의 최대 파트너입니다. SBI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는 수년 전부터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어요. 100억엔짜리 채권에 XRP를 연동시켰다는 건 일본 제도권 금융이 XRP를 공식적으로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채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 XRP에 국가적 베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미국 SEC는 아직도 클래리티 법안을 핑계로 질질 끌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달리고 있는데 미국만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꼴입니다. 왜? 기관들의 신발끈, 그러니까 매집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당합니까? 왜 세력이 개미를 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차트가 빨간불이면 패닉에 빠집니까?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력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리전의 결과입니다. 우리 뇌의 본능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FOMO부터 봅시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감에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하는 감정이 듭니다. 근데 법안 지연 뉴스가 나오면 또 패닉에 빠져서 손절합니다. 이 널뛰기가 세력의 설계입니다. 여러분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워놓고 위에서 물량을 뺏는 거예요. 놀이공원 자이로드롭 타보셨죠? 올라갈 때는 기대감에 웃고 떨어질 때는 비명을 지릅니다. 세력은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서 물량을 줍고 있어요. 손실 회피 심리도 치명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기쁨보다 2.5배 강합니다. 여러분이 100만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2.5배 더 크다는 겁니다. 세력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요. 여러분의 손실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바닥에서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 XRP가 1.52달러에서 1.39달러로 8.3% 빠졌을 때 업비트에서만 하루 거래량이 평소의 2배로 뛰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대거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은 고스란히 기관의 배로 들어갔습니다. 확증 편향도 문제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곧 통과된다, XRP 10달러 간다 이런 뉴스만 골라보고 계시죠? 근데 반대 시나리오는 한 번도 안 봤을 겁니다.
세력은 여러분이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환상에 빠져 있어야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길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도박장에서 이긴 사람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카지노는 잃은 사람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계속 돈을 넣게 만들어야 하니까. 앵커링 효과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XRP 최고가 3.84달러에 앵커링 되어 있으면 지금 1.39달러가 엄청 싸 보입니다. 근데 이건 착시입니다. 과거 가격은 미래와 무관해요. 중요한 건 지금 세력이 어디서 매집하고 있느냐입니다. 세력의 개미 털기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코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단계 클래리티 법안 불확실성을 흘리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킵니다. 2단계 개미들이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바닥에서 쓸어 담습니다. 3단계 매집이 끝나면 긍정적 뉴스를 터뜨려서 가격을 반등시키고 개미가 다시 추격 매수하면 고점에서 또 떠넘깁니다. 지금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가져가려고 만든 공포입니다. 세력이 만든 공포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코인은 고래의 지갑으로 갑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된 공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언가가 이 상황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돈이 비명을 지를 때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부 공개하고 싶지만 세력들도 유튜브를 봅니다. 핵심 매매 타이밍은 영상 설명란 구글폼 설문 링크에서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에게만 몰래 알려드립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SEC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결국 XRP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계획인지 세력의 가격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측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라울 팔이 뭐라고 했습니까? 슈퍼사이클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허튼 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전 골드만삭스 출신 매크로 경제 전문가가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자산 이전의 초입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지목한 자산 중 하나가 XRP입니다. 캐시 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외칠 때 다들 비웃었죠. 근데 이 사람의 예측 적중률을 보세요. 테슬라를 800달러에 사라고 했을 때도 비웃었지만 결국 맞았습니다. 구체적 시나리오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제도권 금융에 완전히 편입됩니다. SEC 소송 리스크는 이미 2023년에 사실상 정리됐고 남은 건 규제 명확화뿐입니다. 법안 통과 시 1차 목표가는 5달러입니다. 현재 가격 1.39달러 대비 약 260% 상승이에요. 이건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리플의 ODL 거래량이 분기별 1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200개 이상 금융기관이 리플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SBI의 100억엔 채권 발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 외에도 싱가포르, UAE, 영국이 XRP 기반 결제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어요. 2차 목표가는 2026년 하반기까지 15달러입니다. 이건 과거 비트코인 ETF 승인 후의 가격 상승률을 XRP에 대입한 수치예요. 비트코인은 ETF 승인 후 1년 만에 약 150% 올랐습니다. XRP의 경우 클래리티 법안 통과라는 더 강력한 호재가 있고 실제 유틸리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이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수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수문이 열리는 순간,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막아뒀던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장에 돈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쏟아지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SEC가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오거나 법안이 수정돼서 XRP에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1달러 아래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크립토 정책을 밀고 있고 의회 다수가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어요.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크레이머가 최근에 암호화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레이머가 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이 사람의 역지표 적중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가 넘습니다. 크레이머가 조심하라고 한 자산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폭등했어요. 아까 그 예언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바닥에 금이 보인다. 물이 마르기를 기다린 자만이 금을 줍는다. 지금이 바로 강물이 마르는 시점입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가고 가격이 눌리고 개미들은 한숨 쉬고 있어요. 근데 바닥에 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금을 줄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의 의도에 역행해서 우리 자산을 지킬 확실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업비트나 빗썸 앱을 열고 XRP의 1.30달러 지지선을 확인하세요. 이 가격대는 세력들이 지난 한 달간 가장 활발하게 매집한 구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28달러에서 1.35달러 구간에서만 약 1억 5천만 XRP가 대형 지갑으로 이동했어요.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한 세력의 매집 시나리오는 유효합니다. 만약 1.30달러 아래로 일시적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패닉셀에 동참하지 마세요. 1.20달러 부근은 세력이 노리는 최종 매집 구간입니다.
이건 과거 비트코인 1만 8천 달러 급락대와 동일한 패턴이에요. 당시 바닥에서 던진 개미들은 이후 10배 폭등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세력에게 물량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건 백화점 세일 전날 값을 깎아줄 거니까. 오늘은 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일이 시작되면 줄을 서서 사야 하는데 지금은 세일 전날에 세력이 일부러 이 매장 곧 망한데 소문을 내서 줄 서는 사람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 미국 의회 일정을 반드시 주시하세요. 2026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피터 시프가 또 비트코인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째 틀리는 건지 아십니까? 2013년부터 틀리고 있어요. 13년째 틀리면서도 계속 망한다고 합니다. 피터 시프가 망한다고 할수록 더 올라간다는 건 이미 검증된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기관이 지금도 쓸어담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확인하려면 온체인 분석 사이트를 봐야 합니다. 근데 결정적 매도 타이밍과 세력이 다음으로 노리는 히든 코인이 있어요. 이건 유튜브에서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영상이 삭제됩니다. 아래 링크 보이시죠? 구글 폼 설문 들어간 뒤 항목 체크 후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제가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SEC의 클래리티 법안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력이 XRP 물량을 매집하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거래소 물량 3억 8천만 XRP 유출, 코인베이스 보유량 37% 감소, SBI의 100억엔 채권 발행.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배 아프시죠? 에릭 트럼프가 선택한 수위 하나로 강남 아파트 샀다는 사람들,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초기 진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 흐름에 올라탄 사람들은 이미 졸업했어요. 그때 나도 살 거라고 땅 치고 계시죠? 그 후회가 현실이 될 기회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비기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월가 내부에서 물밑으로 난리가 난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개되는 순간 이전 성공 사례를 능가하는 폭등이 나올 거란 얘기가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기관 자금이 이미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해외 보고서까지 확인했습니다.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건 밈코인 계열이기 때문에 큰 돈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10만원, 10만원만 묻어두셔도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을 졸업시켜줄 코인입니다.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코인 이름을 직접 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공개하면 세력들이 냄새를 맡고 가격을 흔듭니다. 언론에 기사 깔리고 개미들 달려들 때 사면 늦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2026년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오직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히든 코인의 이름과 진입 구간 그리고 세력의 최종 목표가를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구글 폼 링크 보이시죠? 들어가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드리는 거라 선착순 100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73분 넘게 신청하셨고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놈이 바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가 월가의 전설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6년은 XRP 홀더들에게 운명의 해가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XRP 홀더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판 위에 올라탈 차례입니다.